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기후 단원을 마무리하고 지형 파트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파트가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 파트 대지형과 인간 생활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하천, 해안, 그 다음 시간에는 지형 개발 보존 관련 사례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형, 세계의 주요 대지형의 형성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형은 지표면에 나타난 크고 작은 기복인데 이 지형은 어떻게 나타나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땅 밑에서 내적 작용이고 이 땅 바깥에서 이 외적 작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융기 침강 작용, 이 땅의 융기 침강, 습곡 단층 작용 해가지고 규모가 큰 지형이 형성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융기 침강은 한마디로 땅이 올라가고 땅이 내려가는 거를 올라가는 거 융기, 내려가는 거 침강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땅이 원래 바다였던 곳이 바다의 바닥이었던 곳이 만약에 땅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이 바닷물 안에 있다가 밖으로 이제 솟구쳐 가지고 산이 될 수도 있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산이었던 곳이 이렇게 꺼지면 뭐 바다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육지를 만드는 운동 만든다 육지를 그거를 대표적인 게 융기 침강이라고 보면 되고요. 습곡 단층은 이런 이제 땅이 양옆으로 이렇게 흔들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습곡은 이렇게 땅이 휘는 건데요. 휘어지고 또 땅이 끊어져.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산을 만드는 운동, 조산 운동의 대표적인 게 습곡 단층이라고 하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휘어진 곳에서 높은 곳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높은 산맥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외적 작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풍화, 그 다음에 침식, 운반, 퇴적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이 풍화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풍화는 바람풍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큰 돌이 하나 있어요. 그 돌이 흙으로 되는 과정을 풍화라고 하는데 그 풍화 과정에서는 돌이 흙으로 될 때는 물에 의해서 깎일 수도 있고 바람에 의해서 깎일 수도 있고 다양한 원인은 있습니다. 침식은 깎이는 거, 그다음 운반하고 운반에다가 쌓이는 거 이런 것들을 외적 작용이라고 하고요. 판구조 운동은 지구의 지각은 여러 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는 사회시간 아니더라도 과학시간에 많이 배웠을 거예요. 이런 판들이 이동하면서 부딪히고 갈라지면서 대지형이 형성되는데 이런 판 이동을 판구조 운동이라고 하고요. 판의 경계 지역, 판과 판이 만나는 지역은 판들이 계속 움직이고 그렇다 보니까는 움직이고 뭐 갈라지고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지진, 화산 활동이 자주 발생한다. 세계의 주요 대지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안정 육계, 고기 습곡산지, 신기 습곡산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안정 육계, 안정된 땅덩어리, 육지 땅덩어리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정됐다는 건 그만큼 오래전에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시원생대 조산운동 이후 조류운동과 오랜 기간에 걸쳐서 깎이면서 이런 침식작용을 받아 형성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로 대륙 내부에 넓게 분포하고 계속 깎였으니까 기복이 완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크게 종류는 순상지랑 구조평야가 있습니다. 순상지에서 순은 방패순이에요. 우리가 방패를 떠올리면 이렇게 납작하죠. 이 순상지 같은 경우에 고생대 이후에 지각변동을 겪지 않은 안정된 암석층으로 방패를 엎어놓은 모양이고요. 구조평야 같은 경우에는 퇴적지층, 퇴적된 땅이 지각변동을 거의 받지 않아 수평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아주 말이 어렵죠.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순상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래돼 가지고 닳고 다른 단단한 바위 땅이라고 그냥 생각하면 돼요. 반면에 구조평야라는 것은 흙이 수평으로 층층이 쌓여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샌드위치처럼 층층이 쌓여서 만들어진 반듯한 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고기 습곡산지는 우리 했었죠. 고기 습곡산맥, 신기 습곡산맥 두 가지 하면서 배운 적 있는데 땅 모양이 만약 1번, 땅 모양이래. 산 모양이 1번, 산 모양이 2번이면 어떤 게 더 오래된 산맥이라 했냐면 1번이죠. 오랫동안 시간이 오래돼서 이렇게 많이 깎인 거니까. 그럼 얼마나 오래돼야 고기 습곡산지라고 하냐? 오래 이렇게 습곡산지는 휘어져 가지고 만들어진 산인데 오래 전에 만들어진 산을 고기 습곡산지라고 하는 겁니다.
고생대부터 중생대 초기에 이런 조산운동을 받아서 형성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도는 낮고 경사도 당연히 완만하죠. 주로 어디에 분포하냐? 안정6개, 안정대 이 땅덩어리 주변에 분포합니다. 그만큼 오래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 우습겠지만 에그를 먹지, 고기를 먹을 때 에그를 먹지 기억나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있고요. 신기숙곡산지는 나름 최근에 만들어진 산맥인데 이 최근에 만들어진 이 산들도 중생대 말기부터 현재까지 조산운동을 형성됐고요. 최근까지도 계속 만들어지고 중생대 말기 이후에 만들어진다 보니까 해발고도는 높아요. 아직 많이 안 깎였죠. 그 다음에 계속 지금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판가판이 부딪히면서 산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각이 불안정해서 지진 화산활동이 활발한 편입니다. 신기숙곡 산지는 100% 지진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 이런다기보다는 대부분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로 판이 서로 충돌하는 지점에 따라서 거의 일치한다. 그러면 크게 이 산맥도 두 가지 조산대라는 건 뭐냐면 이 산을 이루는 큰 산들을 높은 산들을 이루는 띠들 이 그 산이 아무 곳에나 있는 게 아니고 특정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연결성이 돼 있는데요. 이 태평양 주변에 좀 이따 또 나오겠지만 태평양이 있으면 태평양 주변에 이렇게 분포해 있는 산맥을 그 산들의 띠를 환태평양 조산대라고 해요. 그리고 이 환태평양 조산대 같은 경우에는 화산활동이 많아서 불의 고리라고도 합니다. 고리 모양인데 화산활동이 많으니까 불의 고리라고도 불리고요. 대표적인 게 로키, 안데스 산맥이 있고 그 다음에 알프스, 히말라야를 거쳐서 이렇게 띠를 이루고 있는 산들의 이 띠를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배운 거에서 알프스, 히말라야, 아틀라스 산맥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법의 문장 수업 시간에 했던 거 통해서 고기, 신기숙곡 각각 4개, 5개씩 암기를 해야 되고요. 반드시 지도에서 위치를 확인해야 된다고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세계 주요 판 구조 운동은 교과서에 나온 정도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첫 번째 해양 지각이 대륙 지각을 만나요. 그러면 해양 지각이 더 무거워 가지고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이거 그 수렴하는 곳에서는 해양 지각이 대륙 지각 밑으로 들어가면서 습곡산지가 형성된다. 해양 지각이 갑자기 대륙 지각 밑으로 내려가면서 일종의 대표적인 게 이 산맥인데요. 이 산맥의 이름이 지금 여기 안데스 산맥, 여기 있는 이 안데스 산맥이 해양 지각, 이 나스카판이랑 대륙 지각, 남아메리칸이 만났을 때 해양 지각인 나스카판이 남미판 인 대륙 지각으로 이제 내려가다 보니까 그 무거운 바다 쪽 땅인 나스카판이 가벼운 대륙 쪽 땅인 남미판 밑으로 파고들게 되는데 이걸 어려운 말로 사실 섭입이라고도 해요. 근데 바다 땅이 대륙 땅 밑으로 파고들면서 대륙 땅의 가장자리를 강하게 이제 위로 밀어붙이죠. 그러면서 이 어떻게 되냐 부딪히면서 이 평평했던 땅이 주름지듯이 솟아오르면서 습곡산맥이 형성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대륙 해양 지각이 이 대륙 지각 밑으로 파고들면서 육지 땅을 위로 쭉 밀어올려 만든 거대한 주름 산맥,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안데스 산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내려오면서 이제 마찰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마그마가 솟구쳐 올라서 이런 화산이 형성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히말라야 산맥 볼게요. 이쪽에 히말라야 산맥 이쪽에 있죠. 히말라야 산맥 같은 경우에는 대륙 지각과 대륙 지각이 만나요. 그러다 보니까 두 지각이 서로 충돌해서 습곡산지가 형성되는 게 바로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할게요. 대륙 지각끼리 충돌해 가지고 만들어진 산맥. 역시 충돌하다 보니까 이 가운데 이 대륙 지각이 충돌하다 보니까 여기 가운데 있던 얘가 쭉 솟구쳐 오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히말라야 산맥은 계속 이 대륙 지각이 이렇게 부딪히다 보니까는 지금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해양 지각이 서로 이번에 해양 지각이
바다에 있는 지각이 서로 갈라질 수가 있어요. 판가판이 이렇게 멀어지면서 갈라지는 곳에서 이제 마그마가 상승하면서 이렇게 마그마가 상승하면서 이제 솟구쳐 오르겠죠. 그러면서 올라온 마그마가 차가운 바닷물을 만나면 순식간에 식어가지고 딱딱한 바위가 되겠죠. 이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긴 산맥 모양이 된 게 해령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마그마의 상승으로 해령이 형성된다 라고 나오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바지 지퍼를 여는 거 생각하면 됩니다. 잠겨있던 지퍼를 양옆으로 열면은 가운데 틈이 생기죠. 그 틈이 바로 해령이 생기는 자리고 거기에서 마그마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해령은 바다 밑 이렇게 그 해양 지각이 갈라지는 틈으로 마그마가 올라와 가지고 굳어져서 만들어진 바닷속에 있는 화산 산맥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여기 이 대서양에 있는 대서양 중앙 해령 이렇게 갈라지면서 만들어진 이 중앙 해령을 이걸로 인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리고 이 대서양 중앙 해령 이렇게 갈라지면서 만든 해령 중에서 바다 위로 솟구쳐서 이제 보이는 게 우리가 바다 위에서 유일하게 해령 중에서 볼 수 있는 게 아이슬란드라는 땅이에요. 해령 중에서도 육지가 된 유일한 곳이 대서양 중앙 해령에서 아이슬란드라는 땅이긴 합니다. 근데 왜 굳이 여기만 쑥 올라왔냐? 해령에서 이제 뭐 마그마가 계속 솟아 오르기도 했지만 하나 더 그 아이슬란드만 쑥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아이슬란드 밑에는 열점이라는 뜨거운 마그마 주머니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그 열점이라는 마그마 주머니에서 열점에서 마그마를 한 번 더 계속 뿜어주니까 다른 곳보다 훨씬 많은 양의 용암이 쌓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바다 위까지 높게 솟아오른 섬이 우리가 아는 아이슬란드라는 섬입니다. 다음 대륙 지각이 이번에는 해양 지각이 아닌 대륙 지각이 서로 갈라지는 곳, 대륙 지각이 갈라지는 곳에서 역시 마그마의 상승으로 지각이 반대 방향으로 또 이동하면서 되는 대표적인 것이 동아프리카 지구대. 아프리카 있겠죠. 근데 동쪽에 위치해 있어. 이쪽에 있습니다. 동아프리카 지구대. 얘는 대륙 지각이 갈라지면서 형성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이 지도에서는 그 신기 고기스콕 산맥 9가지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아이슬란드는 대서양 중앙 해령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갈라지겠지. 그러다 보니까 아이슬란드 이쪽에는 유라시아판과 북미판이 이쪽 유라시아판 북미판 사이에 계속 이렇게 벌어지다 보니까 다리가 놓여 있기도 한다. 그 다음 동아프리카 지구대 설명했었죠. 동아프리카 지구대는 화산활동과 이렇게 갈라져서 형성된 대륙 지각이 갈라져서 형성된 지형이다 보니까는 이 동아프리카 지구대에는 화산활동과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요. 동아프리카 지구대가 이 그림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움푹 파여 있는 곳 있죠. 여기를 보면은 이건 단층 활동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건데 단층에서 위로 솟구쳐 있는 것을 지루 이렇게 이렇게 움푹 꺼져 있는 곳을 지구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움푹 꺼져 있기 때문에 지구대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히말라야 산맥 같은 경우에는 대륙판이 유라시아판이랑 그 다음 인도오스트레일리아판이 충돌해서 융기하면서 형성된 산지다. 원래 여기 있는 히말라야 산맥이 여기 있고 인도가 처음부터 여기 있던 게 아니고 원래 이 아래에 있었어. 근데 이렇게 쭉쭉 올라가다가 위에 있는 유라시아판이랑 부딪히면서 형성된 게 이 히말라야 산맥이다. 그 다음에 안데스 산맥은 설명했죠. 넘어갈게요.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 이거 선생님이 AI 활용해서 한번 알려달라고 했는데 원래는 인도랑 아시아 사이에는 이런 바다가 있었어요. 지금의 인도는 예전에 그렇게 아시아에 붙어 있던 곳이 아니야. 그러다가 인도판이 아시아판이랑 만나는 거지. 그래서 둘이 충돌을 했어. 그래서 여기 사이에 있는 땅이 이렇게 솟구쳐 오른 게 지금의 히말라야 산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 원래는 이 바다에 지금 인도판과 아시아판 사이는 바다였어. 근데 이 둘이 부딪혔지.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있던
조개 껍데기 같은 것들이 산이 솟구쳐 오르면서 이 산에서도 발견되는 거야.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 같은 경우에는 이 가장 세계에서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갑자기 조개 껍데기가 있어요. 어떻게 산에서 조개 껍데기가 있을 수 있냐? 바로 이게 이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대지형과 인간 생활을 보면 큰 큰 평평한 땅 이런 곳에서는 뭐 촌락 도시 발달할 수도 있고 산에서는 여러 재배를 하겠죠. 그리고 목축하기도 하고. 근데 목축에서 새로운 스타일이 나옵니다. 계절별로 목초지를 따라 가축을 이동하면서 기르는 이목. 목축을 이사하면서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겨울은 추우니까 산 아래에서 가축을 기르다가 여름은 더우니까 좀 산으로 올라가면 서늘해지죠. 그래서 산지 위에서 가축을 기르는 형태고요. 산에서는 뭐 스키, 산악 트레킹 등 스포츠 같은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습곡산지 주변 인간생활 볼게요. 고기 습곡산지 주변에는 고기 습곡산지 쪽에서는 뭐가 많이 묻혀있냐? 석탄 매장량이 많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신기 습곡산지 주변에서는 지진과 화산 활동이 대체적으로 활발한 편이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 신기습곡은 최근에 만들어졌다 보니까 높다고 했죠. 그래서 높은 곳에 위치한 고산 도시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곳 세 곳이 나왔는데요. 히말라야 산맥의 레라는 도시, 그 다음에 안데스 산맥의 보고타, 키토라는 도시가 있는데 각각 콜롬비아의 수도, 에콰도르의 수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화산이 있는 곳에서는 주민생활 볼게요. 농업 활동으로서는 화산이 되게 위험하고 안 좋은 것만 있을 것 같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하면 화산재가 쌓이는데 이게 일종의 비료 역할을 해요. 그래서 토양이 비옥해져서 농업 활동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신기습곡 쪽 보면은 구리 같은 게 많이 또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매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리, 주석, 유황 등의 광물 자원을 화산 주변에서는 또 생산할 수가 있고, 또 이제 화산 주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열, 발전, 그 다음에 온천, 그 다음에 간헐천이라는 것은 그 지하수 중에서 이게 이 화산 폭발한 지역은 계속 들끓고 있을 거 아니야. 이 땅밑이 워낙 뜨겁다 보니까 뜨거운 물과 수증기가 계속 이렇게 들끓고 있다가 이 어떻게 보면 분수처럼 어느 순간 하늘로 솟구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간헐천이라고 하는데 주기적으로 가끔씩 이렇게 분수처럼 그런 뜨거운 물들이 솟구쳐 오른다 해서 간헐천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